18번 프린트 가보자. 17번 프린트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까? 17번 프린트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3개였어. 내가 2학년 4반 오른쪽 위에 귀퉁이에다가 적어놨던 거 기억나니? 해볼게. 첫 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T. 두 번째, 온도와 같은 운명을 지니는 물리량 2가지를 말해보자. 운동에너지와 내부에너지. 세 번째, 물리에서 1이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것을 용기 안에 있는 기체에 조금 더 적용시킨, 조금 더 맞는 물리량으로 적용시킨 그 공식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이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그래프가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오고, 이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래프 아래 둘러싸인 이 면적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즉 1이 된다, 면적이 1이 된다, 뭐 이런 것도 배웠어. 그래서 얘가 처음에 기체가 어느 상황이었을 때 열을 주면 그때 다음 상황으로 변한다. 그럴 때 압력이 일정하면 등압과정, 부피가 일정하면 등적과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도 들었고, 이 기체 안에 있는, 이 기체가 갖고 있는 압력은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내부를 때리는 정도를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때리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체 내부의 압력을 알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눌러주는 압력을 역으로 구해서 대답하면 그것이 바로 기체의 압력이다. 네, 여기까지가 복습. 그러면 이제 연력학 1법칙을 배울 건데, 앞장에는 01번 연력학 1법칙이 있고, 이 연력학 1법칙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게 02번, 03번이야. 뒷장에 가면은 연력학 2법칙이 있어. 우리 연력학 1법칙 정도를 수업 시간에 했는데 이번 동영상에서 그냥 한 번에 쭉 연달아서 하도록 할게. 자, 연력학 1법칙은 별거 아니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잖아. 그거를 한번 기체 상황에서도 적용해 보자는 거지. 자, 수조 안에 기체가 들어있을 때 이 기체한테 열을 한번 줘보자. 그럼 내가 열을 주면 이것이 2가지로 변화가 나타난다. 하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내부 에너지가 변화돼.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가 변화돼. 왜 일 앞에는 이 델타를 안 붙였을까? 그치. 일의 정의 자체가 압력 곱하기 델타 V이고 일 정의 자체에 변화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에는 앞에 변화량을 안 붙이는 거야. 그 다음, 이 내부 에너지와 같은 운명을 지니는 2가지 물리량이 있었지. 그게 뭐였지? 그치? 운동 에너지와 온도. 따라서 내가 열을 주면 기체의 부피 변화와 온도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얘기해도 돼. 그렇다고 이렇게 쓰면 될까? 부피 변화와 온도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내가 일을 해주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우리 뉴턴 역학 1단원에서 배웠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그래, 속력과 연관된 값이었지. 위치 에너지는 mgh, 높이에 연관된 값이었어. 내가 일을 해줘서 속력과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도 내가 일을 해주면 속력을 변화시키고 높이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쓰면 이상한 거야. 단계를 맞춰줘야지. 속력, 높이, 뭐 길이 이런 거는 다 1단계. 가속도, 시간, 시각, 뭐 변이, 위치 할 때 그 1단계였고, 얘는 일과 에너지 단원의 3단계였잖아. 얘는 지금 어려운 말로 차원을 맞춰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 2개가 같은 차원이 아닌데 같다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말을 할 때는 내가 기체한테 열을 주면 부피 변화도 일으킬 수 있고 온도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식으로 이렇게 좌우 똑같은 방정식 식으로 표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 내가 열을 주면 부피 변화, 즉 일을 할 수 있고 또 온도 변화, 즉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1법칙이야. 왜 에너지 보존 법칙이냐? 내가 열을 10만큼 주면 부피 변화가 3 일어나?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 얼마 일어날까? 정확하게 7 일어나게 돼 있어. 3 더하기 7은 10이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니겠니? 근데 뭐 가끔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어. 말도 안 되게. 내가 열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얘가 1도 3만큼 하고 내부 에너지도 7만큼 변했다. 이게 말이 되는 식이니?
아니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지. 이런 것을 연력학 1법칙을 위배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제1종 연구기관이다. 1법칙에 위배되면 1종 연구기관이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외부의 열 같은 거 하나도 열을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계속 자기 혼자 작동하더라. 부피도 변하고 내부 에너지도 변하더라.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뭐 이런 거는 1법칙에 위배되므로 1종 연구기관이다 라고 해. 아주 종종 나오니까 그냥 이름만 알아놔. 그러면 응용해볼까? 뒷장에 연력학 2법칙을 배울 거거든. 연력학 2법칙이 뭔지 모르지만 2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기관을 뭐라고 할까? 그치. 얘는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해. 뒷장 돌려보면 맨 아래 적혀있다. 제2종 연구기관이란 연력학 2법칙을 위배하는 애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공부를 하도록 할게. 그때 우리는 연력학 1법칙과 항상 기억해둬야 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T, 이 두 개를 합쳐서 문제를 풀 거야.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 둘 중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왜냐면 우리는 일의 정의인 압력, 얘를 믿지 못하는 값이기 때문이야. 뭔 얘기냐? 우리 이 일을 했다, 받았다, 일을 안 했다 라고 얘기할 때 항상 뭐만 봤었냐면, 자, 이거는 17번 프린트에 있는 슬라이드다. 항상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을 한다, 일을 안 한다, 일을 받는다 의 판단을 누구를 보고 했냐면 바로 부피가 증가하냐 일정하냐 감소하냐를 보고 했어. 이때 너희 질문이 들지 않았니? 선생님, 일의 정의는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한 건데 왜 부피가 어쨌냐만 보고 일을 한다 안 한다 라고 판단하나요? 왜 압력은 무시하나요? 압력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뭔 얘기냐? 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넓이라고 했잖아? 첫 번째 가 그래프 보자. 가 그래프에서 기체가 왼쪽 상황이었다가 오른쪽 점의 상황으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는 상황이야. 그때 뭐 압력이 P1으로 일정하네. 뭐 압력이 5라고 해봐. 그렇다면 기체가 하는 일, 요 식에 P 곱하기 델타 V의 식을 넣을 때 압력 자리에다가 5 이렇게 넣으면 돼. 부피 변화는 뭐 이게 부피가 1에서 4로 올라갔다? 그럼 그 변화가 3이니까 5 곱하기 3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림 나도 마찬가지야. 압력이 P2라는 값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에다가 어떤 값을 하나 딱 넣어주면 돼. 그런데 세 번째 그래프 볼래? 17번 프린트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이다. 얘는 한 상황에서 두 번째 상황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압력이 어떻니? P1에서 P2로 뚝 떨어져. 압력이 계속 바뀐다고. 그렇다면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인데 이 압력 자리에다가 뭐 넣을 거야? 이렇게 압력이 계속 바뀌는데 뭐 넣을 거냐고. 그래, 뭔 얘기냐면 그래프로는 이 기체의 변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식으로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식의 한계점이야. 어쩔 수 없는 식의 한계점이야. 내가 1단원에서부터 그래프를 강조했던 이유도 그래프가 훨씬 더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 우리 이걸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운동량과 충격량 배울 때, 자, 얘가 충격량이었지? 그때 힘 시각 그래프에서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었어. 면적 얼마니? 면적 구해볼까? 그치, 면적은 25야. 이 통째가 25라고. 그런데 시각은 0에서 5초. 따라서 0초에서 5초, 즉 시간은 5초네. 그래, 시간은 5초야. 그렇다면 이 전체가 25인데 시간은 5초야? 그러면 힘 몇 뉴턴이니? 5, 25니까 힘은 5뉴턴이지. 그런데 그래프 봐봐. 힘 5뉴턴 맞아? 아니, 얘는 0초부터 5초까지 힘을 받으면서 힘이 0뉴턴부터 10뉴턴까지 계속 바뀌었어. 하지만 식에서는 이 계속 바뀐 힘을 반영하지 않아. 이게 바로 식의 한계였지. 그래서 이 한계를 인정하는 말로 힘을 그냥 힘이라고 안 하고 평균 힘이다 라고 불렀지. 0뉴턴에서 10뉴턴 사이에 이 5뉴턴짜리 0과 10의 평균인 5뉴턴짜리가 바로 식에서 드러난다 라고 했지. 식에서는 평균밖에 드러나지 않아. 이게 바로 식의 한계점인데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았니? 그게 바로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야.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인데 이 압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어. 따라서
연력학 1법칙만으로는 이 압력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변화가 없는지 그런 걸 전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T, 얘가 필요한 거야. 우리 여기에서는 뭐 부피가 일정하면 압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잖아. 그래서 무조건 이 두 개의 식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그렇다면 02번 가보자. 02번은 Q가 플러스인 연력학 과정. 03번을 아래 살짝 보면 Q가 제로인 0인 연력학 과정이 나온다. 한 번은 Q가 플러스인 걸 볼 거고 한 번은 Q가 0인 걸 볼 거야. Q가 마이너스인 연력학 과정은 거의 나오지 않아. 지금까지 수능에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다음 19번 프린트에서 몇 번 보여줄게. 일단 정확한 건 Q가 플러스인 거랑 Q가 0인 거부터 볼게. 자, Q가 플러스란 얘기는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항상 수조 안의 기체가 주인공이지, 이 기체가 열을 플러스했다는 거야. 열을 갖고 갔다는 거지. 항상 기체 중심에서 생각해. 흡열했다는 거야. 열을 흡수했다는 거야. 열을 흡열 과정이다. 그때 2번부터 해볼게. 2번, 3번, 그 다음 1번을 해볼게. 자, PV는 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연력학 1법칙, Q는 W 더하기 델타 U, 이거 두 개를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야 돼. 적어보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연력학 1법칙. 그 다음 2번 상황에 맞는 것을 세팅하는 거야. Q가 플러스일 때 따라서 Q 아래다 플러스 얼른 적어주자. 그 다음 등적 과정,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등적,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따라서 PVT 중에 V를 지우자. 우리 일정하면 지우기로 했었지, 저번 프린트에서. 여기까지가 세팅 끝이야. 자, 그러면 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머지 정보들을 채워보는 거야. 얘들아, 부피가 일정해. 부피를 지웠어. 부피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피랑 연관된 바로 이 1, W, 이를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0일까? 옳지.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1은 0이지.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연력학 1법칙, 이 식에 의해서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뿔, 마, 0 중에 뭘까? 옳지. 플러스가 되겠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올랐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럼 내부 에너지와 같은 운명을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온도도 올랐겠네. 온도가 올랐어? 그렇다면 여기에 반영시키자. 온도를 올려. 온도를 올렸다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 옳지. 압력 PVT라는 식에 의해 압력도 증가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 한국말로 써보자. 온도는 어떻게 되고 압력은 어떻게 되니? 온도도 오르고 압력도 오르네. 둘 다 증가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식을 채우는 거야. 채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애들이 실수하는 점이 뭐냐면 애들이 항상 세팅은 잘해. Q가 플러스일 때 등적 과정이다. 그럼 Q에다가 플러스 적고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하다는 걸 알아서 부피를 싹 지우지. 그 다음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식의 실수를 많이 해. 부피를 지워? 그러면 1도 안 한 거니까 1도 지워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1을 지워도 큰 상관은 없지만 얘는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가 만약 10이면 3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값을 요구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얘는 지우기보다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 정확하게 쓰란 얘기야. 그 다음 여기도 0이라고 쓰고 얘가 플러스인 걸 알았어. 그럼 얘가 플러스? 그러면 얘랑 내부 에너지와 같은 운명을 지니는 온도도 올라가는 거네? 그러면 온도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또 헷갈려서 플러스 이렇게 적는다는 거지. 아니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는 일정한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변화, 양상, 추이를 입력하는 거야. 오케이? 특히 이 압력에 지금 이 연력학 1법칙에서 얘가 압력 곱하기 부피인데 사실 압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못한다는 우리 그 단점을 알고 있잖아. 그 압력에 대한 단점을 어디서 극복해? 바로 여기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 기억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는 오르고 내리고 일정한 이런 추이를 파악한다. 연력학 1법칙에서는 정확한 값,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플러스인지 0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걸 입력한다. 기억해야 돼. 그 다음 자 3번 해볼까? 3번.
3번 식 2개 적어보자. 식 2개 안 보고 적어보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연력학 1법칙. 그렇지? 그 다음 세팅해 볼게. Q가 플러스일 때 그럼 Q 아래다 얼른 플러스 쓰자. 등온 과정, 우리 이런 단어 배운 적 없지만 알고 있지? 등온, 뭐가 일정하다는 걸까? 옳지,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고 템퍼러처, T를 지워야지. 여기까지가 세팅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채워볼게. 자, 온도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온도가 W에 연관된 거였니? 델타 U에 연관된 값이었니? 그치, 델타 U에 연관된 값이었지? 온도가 변화 없으므로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0이야? 옳지? 0이 되는 거지. 변화 없으니까. 그렇다면 연력학 1법칙 이 식에 의해서 W는 뿔마 0 중에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야 플러스랑 0이랑 더해져서 플러스가 나오는 게 말이 되지 않겠어? 그러면 1이 플러스란 얘기는 부피가 커졌단 얘기야? 작아졌단 얘기야? 커졌단 얘기지. 부피는 커졌어. 압력이 어떻게 돼야 T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T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으려면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져야 되지 않겠니? 압력은 줄어들어야겠지. 괜찮아? 왔다 갔다 하면서 식을 채우는 거야. 이때 부피와 압력은 어떻게 돼? 부피는 커지고 압력은 줄어든다 인데 이거를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적어볼게. 부피는 증가라고 표현하지 않아. 우리 웬만하면 증가 감소라고 표현하는데 부피는 특별히 증가라고 안 하고 팽창이라고 해. 팽창. 부피에만 조금 특이한 명칭을 붙여줘. 압력은 뭐 평소랑 똑같이 감소. 압력이나 온도는 증가 감소라고 하고 부피는 팽창이라는 말을 해. 팽창의 반대말은 압축이라는 말을 써. 이따가 한번 볼게. 그 다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1번 보자. 1번도 마찬가지야. 어떤 상황이건 식 2개를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적어보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연력학 1법칙. Q가 플러스일 때 등압 과정. 그럼 Q 아래다가 플러스 얼른 적어놓고 등압이니까 뭐가 일정해? 압력이 일정해? 그러면 압력, 프레셔 지워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채울 건데 얘는 정보가 없다? 부피랑 연관된 값이 1이고 온도랑 연관된 값이 내부 에너지라는 걸 알고 있는데 둘 다 정보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망설이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1번 옆에다가 적어 놓을래? 프린트 17번에 확인 문제 1번. 확인 문제 1번.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지금 여기 1번도 풀 수 있어. 프린트 17번의 뒷장에 확인 문제 1번 보자. 뭐라고 돼 있니? 그치, 얘가 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피스톤이 천천히 올라 가로 열고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한 이라고 되어 있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이 안에 있는 기체한테 열을 플러스 해줬어. 그럼 당연히 열을 받았으니까 얘가 운동에너지가 활발하게 막 운동에너지가 증가해서 벽을 때리는 압력도 당연히 커져야 맞아. 근데 신기하게 압력이 일정했단 얘기지. 무슨 뜻이니? 그래, 부피를 살짝 늘려줬단 얘기지. 따라서 부피가 늘어났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지만 부피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포인트고 애들이 이 부분 때문에 1번을 제일 어려워하는 거지. 자, 부피가 올랐다면 온도도 당연히 오르겠네. 부피가 커졌으면 1은 뿔마 0 중에 플러스. 온도가 올라갔으면 내부 에너지는 뿔마 0 중에 플러스. 이걸 국어적으로 표현해보면 부피는 커졌고 온도도 커졌다. 부피는 팽창했고 온도는 증가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자, 얘를 분석해 볼게. 자, 열을 줬는데 부피 변화에도 쓰고 온도 변화에도 쓴 거야. 두 개 분산 투자한 거지. 두 번째는 내가 열을 줬는데 이 받은 열을 기체가 열을 받아서 온도 변화에만 몰빵해서 쓴 거야. 부피는 전혀 변화시키지 않았지. 마지막, 내가 열을 줬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몰빵했니? 옳지, 부피에만 몰빵을 한 거야. 전혀 온도 변화에는 신경 쓰지 않은 거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 지금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상상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게 압력 부피 그래프로 나타날 때가 있어.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보자. 왜냐면 우리 X축, Y축 곱해서 4가 된다라고 했을 때 Y는 X분의 4. 우리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렸지? 그래. X축, Y축에서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그렸잖아.
이 반비례 그래프의 해석은 반비례 그래프 요 위에 있는 지점은 x축에 있는 값과 y축에 있는 값을 곱했을 때 무조건 4가 된다라는 뜻이야. 자, 얘는 뭐 아마 2,2 해서 2 곱하기 2는 4 또는 뭐 저쪽 위에 있는 지점은 1,4 1 곱하기 4는 4 이런 식이란 말이야. 따라서 얘는 xy축이 아니라 pv잖아. pv는 t로서 압력과 부피를 곱했을 때 온도가 일정한 이 그래프, 한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들은 모두 다 T, 온도가 같은 애들이야. 온도가 같은 애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빨간 점에 있는 기체들이 온도가 높을까? 파란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기체가 온도가 높을까? 빨간 애가 온도가 높은 곡선일까? 파란 애가 온도가 높은 곡선일까? 그치, 빨간 애가 온도가 높은 곡선이지. 여기를 1이라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파란 점을 하나 잡아보면은 똑같이 부피가 1일 때 압력은 아주 작지. 1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빨간 점은 똑같이 부피가 1일 때도 굉장히 높은 압력, 5 이런 식으로 유지되니까 X축과 Y축의 곱이 파란 곡선은 1 곱하기 1, 1밖에 안 돼. 온도가 1밖에 안 되지만 빨간 곡선은 X축 곱하기 Y축이 5, 1 곱하기 5, 온도가 5나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빨간 곡선이 더 온도가 높은 그래프이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약간 빨간색으로 그렸어, 그래프를. 얘가 고온 그래프고 얘가 상대적으로 저온, 차가운 그래프를 나타낸 거야. 그럴 때 1번 한번 해볼까? 1번. 내가 열을 줬을 때 부피는 커지고 온도는 증가해. 그런데 압력은 일정해야 돼. 자,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야겠네. 그래야 첫 번째 상황은 여기였는데 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체한테 열을 흡열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은 일정하게. 그런데 부피는 어때? 그치, 부피는 커졌지. 온도는 증가한다고? 따라서 차가운 온도의 그래프에서 뜨거운 온도의 그래프, 파란 그래프에서 빨간 그래프로 이렇게 옮기면 이게 바로 1번 그래프겠다. 그릴 수 있겠니? 1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냐? 여기서 그리면 안 되냐? 당연히 되지. 얘도 1번 그래프야.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는 커졌으며 차가운 온도에서 뜨거운 온도의 그래프로 옮겨갔으니 온도도 증가한 거 맞아. 어떤 식으로 그려도 상관없다. 2번. 이번에는 Q가 플러스일 때 등적, 그래, 부피가 일정해. 부피는 일정하고 온도는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하게 그려볼래? 어디든지 그려도 괜찮아.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그릴래. 부피는 일정해. 원래 상황과 나중 상황, Q를 받기 전과 Q라는 열을 받은 후에도 등적, 부피는 항상 일정해. 근데 온도는 증가했어? 차가운 파란 그래프에서 뜨거운 빨간 그래프로 옮겨가야 온도가 증가한 거지. 압력은, 그래, 압력은 아래 있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네? 그래서 압력 증가한 거 맞아. 괜찮니? 마지막 3번 해볼까? 등온 과정이야. 온도가 일정해. 야, 우리 온도가 일정한 거 이미 파란 그래프 자체 내에서 온도가 똑같이 차가운 걸로 일정한 거 아니겠어? 파란 그래프 자체에서 여기의 온도와 여기의 온도와 여기의 온도는 모두 다 같아. 왜? 같은 온도를 나타내는 상황을 그래프로 애초에 이었거든. 빨간색 점도 마찬가지야. 이 빨간색 점 위에 있는 그래프들은 전부 다 온도가 같아. 따라서 등온 과정, 부피가 팽창되고 압력이 감소되게 그리면 난 이렇게 그릴래. 이렇게. 어때? 압력 감소됐지? 압력 떨어졌지? 부피는 팽창됐네. 그런데 온도는 등온 일정하네. 이 빨간 그래프 내에서 움직여야겠네. 아니면 파란 그래프 내에서 움직여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얘도 부피는 커지고 압력은 떨어지고 온도는 일정하거든. 아니면 빨간색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어디든지 그려도 상관없어. 나는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그린 거일 뿐이야. 괜찮니?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고 확인 문제 1번 해볼게. 확인 문제 1번. 그때 기체가 열을 흡수한대. 아, 얘한테 열을 주는구나. 그래서 보통 열을 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전원장치에다가 저항을 연결하는 식으로 하거든. 그럼 여기서 막 열이 나서 뜨거운 뭔가 Q가 들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나타내주는 거지. 그때 항상
두 개씩을 쓰라고. 두 개씩 적어보자. 옆에 공간을 좀 비워놨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열역학 1법칙. 그러면 자, 세팅부터 해보자. 열을 흡수한데 이 기체 기준으로 열을 흡수, 열을 플러스 하는 거야. 그럼 Q에다가 플러스 적고, 부피가 고정됐으니 부피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 따라서 V를 지우자. 여기까지가 세팅.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볼게. 자, 부피가 고정돼 있으니까 1은 제로고, 1이 제로면 델타 U는 플러스고, 델타 U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압력도 올라가겠다고 짐작할 수 있네. 따라서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까 1, 2, 3번 중에 2번 그래프겠다. 등적 과정이겠다. 너희는 따로 그리지 않아도 돼. 위에 그래프 아까 잘 그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 문제 1번은 그림으로 뭔가 상상해서 문제 풀도록 나왔는데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국어적으로 표현해보자. 기체는 1을 제로, 1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부피가 고정돼 있으니까. 기체의 온도는 어떻게 됐지? 올라가네, 증가. 기체의 온도와 같은 운명을 가지는 내부 에너지는 증가. 기체의 압력도 올라가네, 증가. 5번, 기체가 흡수한 열과 기체의 증가한 내부 에너지. 자, 이거 약간 국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기체가 흡수한 열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 Q. 그거랑 기체의 증가한 내부 에너지가 증가는 했거든, 플러스. 이게 값이 누가 더 크냐, 부등호로 나타내봐라.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열을 10만큼 줬으면 부피 변화는 제로, 부피 변화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100% 내부 에너지만 몰빵한 상황이거든. 따라서 기체가 흡수한 열과 증가한 내부 에너지는 그 값이 크기가 같다라고 해야 돼. 누가 누구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하는 거지. 혹시 여기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에 만약에 감소한 내부 에너지다라고 하면 말이 될까? 아니지. 이건 애초에 문제가 틀린 거야. 왜? 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았거든. 플러스 증가했거든. 그래서 증가했다라고 쓴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를 국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5번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계속 가볼까? 03번. 이번에 아까 우리 Q가 플러스인 과정을 배웠잖아? 그럼 이번에 Q가 0인 과정을 한번 볼게.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 얘를 뭐라고 하냐? 단열 과정이라 그래. 단열. 열이 차단되었다라는 거야. 우리 아까는 이 기체에다가 열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했는데 이제는 열을 안 주고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볼 거야. 단열 과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적어라. 단열됐는데, 그러니까 열을 안 줬는데 팽창되는 경우와 단열됐는데 압축되는 경우. 우리 팽창하고 압축은 부피에만 쓰는 용어였잖아. 열을 안 줬는데 부피가 커져. 2번은 열을 안 줬는데 부피가 줄어들어. 이런 경우. 이때도 똑같아. 자, 식 두 개 적어보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열역학 1법칙. 자, 세팅해볼게. 단열이란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이니까 Q가 플러스 마이너스 0 중에 0을 넣어야 돼. 그 다음 팽창이야? 팽창이라는 건 뭐가 커진다는 얘기야?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부피를 얼른 올려야지. 자, 여기까지가 세팅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식 채워볼까? 자, 부피가 커지면 1은 뿔마 0 중에 뭐니? 플러스지. 그러면 델타 U가 자연스럽게 나오네. 야, 얘가 제로가 돼야 돼. 그런데 하나가 플러스야. 그럼 델타 U는 뿔마 0 중에 뭘까? 옳지, 마이너스지.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온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내려갔다는 거지, 감소. 그렇다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 뭔가 복잡하니? 너 보면 돼. 어차피 증가, 아니면 일정, 아니면 감소야. 얘 증가하면 말이 돼? 아니지. 얘 두 개 다 증가했는데 얘가 내려갈 리 없잖아? 증가는 아니야. 일정하면 말이 돼? 아니지. 압력이 일정하면 부피가 증가했을 때 온도도 증가했겠지. 아, 압력이 내려가야 되는구나. 얘가 올라가는 건 조금 올라가고 압력이 엄청나게 내려가서 두 개 곱했을 때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나는 이런 상황이었나 봐. 이걸 국어적으로 표현해 볼게. 온도는 내려가고 압력도 내려간다. 온도 감소, 압력 감소라고 적으면 되겠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볼까? 온도 감소. 자, 뜨거운 그래프에서 차가운 그래프로 가보자. 온도 감소니까.
그 다음에 압력 감소니까 뭔가 Y축 압력 그래프를 내리게 그려야겠지? 그 다음 팽창이니까 부피는 늘어나야 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 부피는. 그걸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 않겠니? 여기에서 여기로. 정말 맞게 그렸나 볼까? 얘 팽창 맞아? 그래, 팽창 맞네. 부피가 커졌으니까. 온도는 뜨거운 빨간 그래프에서 차가운 파란 그래프로 떨어졌으니까 맞게 그렸네. 압력은 압력 원래 여기 정도였다가 여기 정도로 쭉 내려왔으니까 압력도 감소하게 맞게 그렸네. 어때? 그래프를 약간 넘나들긴 했는데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넘나든 것 같지? 이게 바로 단열 팽창이야. 자, 그럼 얘와 비슷한 단열 압축해 볼게. 열을 주지 않고 압축시켰다는 거지. 자, 얘도 식 2개 적어놓고 시작하자. 적어보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열역학 1법칙. 단열이니까 Q는 제로, 압축이니까 부피는 줄어들어. 여기까지가 세팅. 왔다 갔다 하면서 식 채워볼게. 부피가 줄어들었으니 1은 뿔마 0 중에 마이너스. 그렇다면 열역학 1법칙에서 자연스럽게 델타 U는 뿔마 0 중에 플러스가 되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온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증가. 따라서 압력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아주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지. 압력은 아주 많이 증가하고 부피는 조금 감소해가지고 결국 2개 합한 게 최종적으로 증가가 더 우세했나 보지? 그럼 이걸 한국말로 표현해 볼까? 자, 온도는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간다. 온도 증가, 압력 증가. 얘를 그래프로 표현해 볼까? 자, 압축이니까 부피는 줄어들어야 돼. 온도는 증가해야 돼. 차가운 그래프에서 뜨거운 그래프로 가야 돼. 그 다음 압력은 증가해야 돼. 뭔가 Y축은 올라가야 돼.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되지 않겠니? 방금 그린 그 1번 그래프를 거꾸로, 역으로 재생하면 되는 거야. 역으로. 자, 부피는 떨어진 거 맞네. 온도는 차가운 그래프에서 뜨거운 그래프로 갔으니까 온도 증가한 거 맞네. 압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압력도 증가한 거 맞네. 어때? 복잡한 그래프를 아까 복잡한 이 까만색 그래프를 그렸는데 사실 2개가 역의 관계였지. 괜찮니? 그리고 단열은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Q가 플러스인 거는 3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단열은 일단 2개밖에 없고 무조건 단열일 때 하나는 팽창, 하나는 압축이거든.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부피가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거든. 그러면 얘를 꼭 이렇게 식을 2개나 안 적고 그냥 얘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봐봐. 아예 외워버려. 단열인데 팽창이다. 팽창이라는 거는 P, V, T 중에 뭐가 커지는 거야? V가 커지는 거지. 부피가 커진다는 걸 팽창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럼 압력과 온도는 아예 외워버려. 부피가 커지면 나머지는 내려가. 그래서 온도도 내려가고 압력도 내려간다. 이게 정답이야.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식을 채울 필요도 없어. 채워봤자 압력, 온도, 감소가 나오는 게 맞아. 그냥 외워버리자는 거지. 하도 간단하니까. 외우기도 편하고. 얘도 해볼까? 자, PV는 T, 단열 압축도 보자. 얘도 연력학 1법칙 쓸 필요도 없어. 단열 압축이다 라고 말이 나왔어. 그런데 압축이면 부피는 내려가는 거잖아. 그렇다면 나머지 2개는 반대로 올라. 아까 위에랑 완전 반대지. 아까는 단열 팽창이어서 부피가 커져. 그럼 나머지 2개는 무조건 반대로 내려. 2번째, 단열 압축이야. 부피가 내려가. 그럼 나머지 2개는 무조건 반대로 올려. 네, 외울 수 있겠어? 뭐 이거 외우기 잘 못 외우겠다. 그러면 식 2개 써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식을 채워나가면 당연히 풀 수 있어. 하지만 좀 더 빨리 푸는 스킬을 말해주는 거야. 자, 이 스킬을 확인 문제 2번에 적용해 볼까? 단열 상태에서 풀어보자. 시작. 단열 상태에서 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라는 뜻이야. 얘 그림 보면 아까 확인 문제 1번이랑 그림 좀 다른 거 알겠지? 아까 확인 문제 1번에서는 이 안에 막 이런 저항 같은 거 막 들어있고 여기 전기장치 연결돼서 뭔가 뜨거운 Q, 열을 뭔가 주는 듯한 그런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 있잖아. 열을 안 준다는 뜻이지. 단열 상태에서 피스톤을 왼쪽으로 밀어 기체의 부피를 압축했대. 얘 단열 팽창이니 단열 압축이니? 옳지, 단열 압축이지. 단열 압축 한번 스킬대로 해볼까? PV는 T, 얘만 적는 거야. 연력학 1법칙 안 적고. 단열 압축이면 부피는 내려.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그냥 외워버린 거야. 그러면 이
5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거든. 하지만 정석으로 풀어볼게. 자, 식 2개를 적는 거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연력학 1법칙 적었니? 그 다음 세팅을 하는 거지. 단열 상태니까 Q는 0, 부피를 압축시켰으니까 V는 내려. 여기까지가 세팅. 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볼까? 부피가 내려가니까, 부피가 감소하니까 1은 뿔마 0 중에 마이너스. 그럼 자연스럽게 델타 U는 플러스가 되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온도는 올려.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은 많이 올라가야겠지. 1번 기체는 1을 한다? 0 받는다? 그치, 받는다가 되겠네. 받는다. 2번 기체의 온도는 올라간다. 증가. 그 다음 기체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 2번하고 3번은 온도와 내부 에너지는 같은 운명을 지니니까 2번이 증가하면 3번은 당연히 증가. 기체의 압력은 증가. 5번도 지금 이 연력학 1법칙의 상황을 국어적으로 한글로 표현한 거야. 기체가 받은 일, 누굴 얘기하는 거니? 그래, 얘 일이긴 일인데 받은 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받은 일이야. 만약에 얘가 기체가 한 일이다 라고 말했으면 애초에 틀린 문장이 되겠지. 무조건 이 상황에서는 기체가 일을 받은 거야. 부피가 압축됐으니까. 얘랑 기체의 증가한 내부 에너지, 바로 얘를 말하는 거네. 이 값이 어떻냐를 물어보네. 자, 얘가 만약에 10이면, 마이너스 10이면 얘는 플러스 10이겠지. 감소한 게 10이면 증가한 게 10이야. 그래야지 2개 더해서 제로가 되는 단열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5번은 2개가 같다라고 해야 돼. 뭐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어. 이미 받았다, 증가했다 라는 말 내부에 다 부호까지 들어있는 거야. 이 마이너스의 값과 플러스의 값이 그 값만 크기 비교를 해라 라는 뜻이야. 그래서 같다 라고 쓰면 맞겠다. 괜찮아? 우리 17번 프린트에 디귿을 해결하지 못했었거든. 디귿 한번 해결하고 가보자. 디귿. A에서 B 과정으로 갔을 때 그때 공급한 열량이 Q래. 그럴 때 디귿 문장을 해결하지 못했거든.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한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연력학 1법칙 2개를 써서 한번 분석해보자. 자, 17번 프린트 뒷장이다. 그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 분석하는 거야. 자, 압력이 일정하지?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그러면 프레셔, P 지워. 근데 부피는 V에서 2V가 됐으니까 커졌네. 부피를 올려. 그렇다면 온도도 당연히 증가하겠고, 이 상황을 연력학 1법칙인 아래쪽 식에다가 적용시켜보자. V가 올라가니까 플러스 1 플러스, 게다가 공급한 열량이 플러스라고 해서 Q에다가도 플러스 적어줬어. 또 온도가 올라가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도 플러스겠지. 아, 내가 Q라는 열을 줬을 때 얘는 부피와 온도에 분산 투자한 상황이구나를 이해하게 된 거지. 그때 A에서 B 과정에 공급한 열량이 Q래. 뭐 얘가 뭐 내가 아까 예를 들었던 숫자 10 뭐 이렇게 나왔듯이 얘는 Q를 공급했대. 그런데 디귿 읽어볼게. 이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Q랑 같니? 이 Q가 전부 다 내부 에너지에 몰빵했니? 란 얘기야. 내가 열을 Q 줬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가 Q니? 란 얘기는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몰빵했니? 라는 얘기야. 얘 몰빵했니? 아니지. 얘는 부피 변화에도 조금 쓰이고 온도 변화에도 조금 쓰이고 분산 투자를 했잖아. 따라서 디귿이 틀렸던 거야. 17번 프린트가 디귿이 해결이 안 된 상태였는데 연력학 1법칙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접목시키니까 문제가 풀렸네. 괜찮니?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18번 프린트 뒷장 가볼게. 2014년 수능 문제거든. 한번 혼자 풀어볼게. 가 상황에서도 그 식 2개 써서 얘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식을 채워보고, 나 상황도 잘 읽어보고 식 2개를 줘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식을 채워보는 거야. 그때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건 가 상황에서 단열이라는 말을 보고 많이 헷갈려. 쌤, 단열은 아까 Q가 제로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막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고 열량을 공급한 모습이다. 뭐야 이거? Q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열량을 공급했다는 얘기니까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Q가 플러스란 얘기야? 아니면 정말 단열이어서 Q가 제로란 얘기야? 이거는 여기서 나온 단열은
Q를 제로다, 열을 주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얘가 이 피스톤이 고장나지 않아서 참 열 차단이 잘 되는 멀쩡한 피스톤입니다 라고 어필하고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말했던 단열이라는 그 말은 진짜 열을 1도 주지 않았다. 열을 하나도 안 줬는데 얘가 압축되거나 팽창되는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상황을 말하는 거였고, 지금 이거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 Q라는 열을 줬어, 기체한테. 근데 혹시 여기 구멍 뚫려가지고 이 열이 다 새 나가버리면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 없잖아. 따라서 그렇게 이상한 상황이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피스톤과 이 용기는 참 열 차단이 잘 되는 단열이 잘 되는 용기입니다 라고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있는 장치야. 단열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무조건 Q에다가 제로를 넣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지. 상황을 잘 읽어보고 그 단열이 그 단열인지 아니면 열 차단이 잘 돼서 실험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를 안심시켜주기 위한 장치인지 파악을 해보라는 거지. 지금 가완 안에서 이 단열은 우리를 안심시켜주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했어. 따라서 Q는 플러스를 잡고 푸는 게 맞는 거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줄 테니 한번 열심히 풀어볼래? 시작. 자, 가 상황에서 식 2개 적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연력학 1법칙. 단열된 실린더에 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까 그거야.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구멍나지 않은 멀쩡한 실린더다라는 뜻이야.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에 가는 부피를, 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했대. 부피를 일정하게, 압력을 일정하게? 그러면 세팅해주면 되겠네. 부피를 일정하게, 그럼 부피 지우고. 또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했다. 그래서 Q에다가 플러스를 넣었어. 기체 입장에서는 열을 받았을 거 아니야. 우리가 Q만큼 공급했다면 열을 받았을 테니 기체 입장에서는 열이 플러스 된 거니까 Q에다가 플러스라고 적어줬다. 자, 여기까지가 세팅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볼까? 자, 부피가 변하지 않았으니 1은 뿔마 0 중에 0, 델타 U는 플러스. 그럼 온도는 증가, 압력도 증가하겠지.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나는 너희한테 뭘 기대하냐면 이 결국 연력학 1법칙은 사실 이 연력학 1법칙의 이 1의 정의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인데 이 압력에 대해서 굉장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 식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너희가 연력학 1법칙을 안 썼으면 좋겠어. 얘만 딱 쓰고 얘는 이 아래 연력학 1법칙은 머릿속에 있기를 원해. 그러면 문제를 훨씬 2줄 쓰는 애보다는 1줄 쓰고 나머지는 머릿속에 있는 애가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풀거든. 점점 풀면서 그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 다음 나상황 분석해보자. 나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연력학 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는 거지. 그 다음 세팅해보자. 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열량 Q를 공급했다고 했으니까 압력 P 지우고 Q에다가는 공급했으니 이 기체가 열을 흡수했겠지? 따라서 Q는 플러스. 여기까지가 세팅이다. 그 다음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원래 여기였거든? 근데 부피가 이렇게 올랐어. V에서 원래 부피가 V였는데 2V로 올랐대. 그럼 부피가 올랐네. 부피 올려. 부피가 올랐다고 해서 압력이 빵 하고 커져서 부피가 커진 게 아니라고 했어. 기체의 압력은 외부에서 눌러주는 그 역으로 계산을 하는데 피스톤이 아래에 있을 때도 기체가 감당해내는 압력은 공기가 누르는 정도의 압력과 여기 위에 있는 조그만 추가 누르는 압력. 피스톤이 올라간 이후에도 기체가 총 견디는 압력은 공기압 더하기 대기압 더하기 추의 압력. 압력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지. 부피가 커졌다고 압력이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17번 프린트 확인 문제 1번에서 했었다. 잘 모르면 17번 프린트 확인 문제 1번 보고 와라. 어쨌건 부피는 올라갔고 부피가 올라갔으면 1은 플러스. 그 다음 온도도 당연히 올라가겠네. 좌변이 증가니까 우변도 증가겠지?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 지금 가와 나는 얘가 동일한 열량을 공급했다라고 했거든. 예를 들어 10이야 10. 똑같이 10만큼 줬는데 가는 부피를 늘릴 수가 없었어. 고정되어 있었거든. 꽉 막혀 있는 애야. 따라서 온도 변화에만 몰빵해서 온도 변화가 10 정도 일어났을 거고 얘는
나 상황은 부피도 어느 정도 변화하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온도도 어느 정도 변화하고 분산 투자한 애지. 오케이? 기억. 가열 후에 나에서 기체의 절대 온도는 T다. 처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열 전에 나에서 절대 온도가 T래. 절대 온도란 과학자들이 쓰는 온도, 그냥 온도라고 봐도 돼. 가열 전에 온도가 T래. 그런데 가열 후에는 온도가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짐작했지? 온도가 오를 거라고 이미 짐작을 해놨잖아. 가열 전에 온도가 T인데 가열 후에는 온도가 T보다 어떨까? 오를 거라고 짐작해놨으니 T보다는 뭔가 높은 온도겠지? 그런데 기억은 가열 후에도 기체의 절대 온도가 T니? 온도의 변화가 없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개소리 한 거지. 기억 틀. 니은. 가열 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니? 물어봤네.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보자. 똑같은 10만큼 열량을 줬는데, 열을 줬는데 내부 에너지가 얘는 몰빵했고 얘는 분산 투자했어.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아무리 많이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분산 투자니까 1대 9 뭐 이렇게 했겠지. 아니면 0.1대 9.9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몰빵한 가를 이겨내진 못하지. 따라서 가열 후의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가가 더 크겠네. 가는 몰빵한 애니까, 내부 에너지 완전 몰빵한 애니까. 니은 정답. 디귿.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자, 이거 양을 따져보라는 거네.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 예. 색깔을 바꿔볼게. 보라색으로 바꿔볼게. 예. 얘는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얘와 같다. 정확하게 값을 몰라도 아까 이 내부 에너지 증가량, 가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열량을 100% 몰빵해서 한 10이라고 확정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 W는 어때? 10보다는 당연히 작겠지. 왜? 똑같은 열량을 줬는데 그거를 분산 투자한 애였거든, 나 상황은. 따라서 아무리 분산 투자를 W 쪽에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10보다는 많을 수 없는 거지. 따라서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이게 바로 10이었거든. 이게 바로 Q였단 말이야. 몰빵. 몰빵한 것보다는 크지 않을 거야. 같을 수 없어. 따라서 디귿은 틀렸네. 답은 니은 2번만 답이다. 자, 연력학 2법칙 볼게. 연력학 2법칙은 식이나 이런 게 없어. 원래 식은 있는데 물리학 1에서는 배우지 않아. 가볍게 보면 돼. 연력학 2법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거야. 이미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살면서 자연 현상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너희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데, 명칭을 얘기해 보자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무질서도를 영어로 엔트로피라고 하거든.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라고 얘기해. 뭐냐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뜻 자체가 자연은 엉망진창되고 뭔가 제대로 구별할 수 없고 섞이기 마련이다 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야. 자, 자연현상은 1번, 자연현상은 대부분 비가역 과정이며, 다시 가역이 반대로가 가능한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데, 비가역이란 반대로는 못 돌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야. 자연현상은 대부분 못 돌아가는 과정이 대부분이고,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엉망진창이 된다 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잉크가 퍼지는 게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서 잉크가 퍼지는 건 가능하지만 이 퍼졌던 잉크가 다시 한 점으로 모이기는 불가능해. 이게 비가역 과정이라는 거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엉망진창이 돼서 뭐가 물인지 뭐가 잉크인지 구별이 못 되는, 이것이 바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야. 얘도 얘는 실이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멈췄어. 이거는 가능해. 하지만 가만히 있는 애를 갑자기 왔다 갔다 하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게 무질서도가 증가한 거거든. 뭐가 무질서도가 증가했는지는 여러 가지의 그 예시를 보면서 한번 구별해 볼게. 자, 1번 문장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해 볼게. 2번, 고립계에서 고립된 어느 개라는 건 상황이라는 거야. 고립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누가 안 건드리면 이 상황의 분자나 원자들은 더욱더 무질서한 운동을 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며, 그 반대 현상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비가역 과정이다라는 거야. 두 개 이렇게 구멍 뚫린 박스를 가만히 두면은 두 개의 분자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과정은 가능하지만
한쪽으로 얘가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왼쪽에서 오른쪽은 가능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똑같은 뜻이야. 무질서도 증가 법칙. 그 다음 3번.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다.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이? 열은 항상 무빙, 이동하는 이미지라고 했는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얘기했었거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무질서도 법칙이야. 왜냐면 봐봐. 100도씨의 고온 액체 거의 끓고 있는 애랑 거의 얼고 있는 애, 0도씨의 애가 있어. 얘네 둘이 합쳐지면은 당연히 미지근한 애가 되겠지? 고온인 액체에서 저온인 액체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열이 생기니까 뭐 예를 들어 50도씨가 된다. 이게 익숙한 거야. 바로 이게 엉망진창이 된 상황인 거지. 누가 고온인 액체고 누가 저온인 액체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무질서도가 증가한 상황인 거야. 그럼 무질서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100도씨에 끓고 있는 액체와 얼고 있는 0도씨의 그 물을 섞었을 때 하나는 얘네가 더 구별이 잘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나는 막 200도씨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100도씨가 돼서 점점 더 끓고 점점 더 얼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두 개 구별이 매우 잘 되지? 이런 건 무질서도가 증가한 게 아닌 거야. 더 깔끔해진 거야. 이런 상황은 있을 리 없다는 거지. 따라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가고 그러다 보면 무질서도가 커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무질서도가 커지는 상황이 기본 우리 자연현상인데 그러려면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야지 반대로 저온인 애가 더 저온이 되도록 열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연력학 2법칙이야. 근데 아까 우리 왜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그 기계가 제1종 연구기관이다 라고 불렀잖아. 이 법칙을 위배를 한다면 그것은 2종 연구기관이네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거 엉망진창이 돼야 되는데 엉망진창이 안 되고 얘가 뜨거운 애랑 차가운 애랑 더 잘 분리되는 이런 상황이면 뭐야 이거 제2종 연구기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찬물을 얘가 흡입해. 근데 찬물이면은 더 이상 얘를 이 안에서 열을 뽑아낼 수 없는 게 맞잖아. 원래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니까. 근데 저온에서 열을 뽑아내. 저온인 물체에서 이 물 내부에 찬물에 열을 빼앗아서 그 열로 엔진을 작동시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저온인 물체, 저온인 물에서는 뺏을 열이 없는 거야.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니까. 뭐 이런 게 연력학 2법칙 위배한다는 거지. 그럼 연력학 2법칙은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수능 기출에서 나온 적이 딱히 없어. 그런데 우리 수능 특강 문제에 70페이지에 두 문제가 있더라. 수능 특강 있는 사람은 펴보고 9번 펴보고 없는 사람은 나랑 같이 보자. 풀어볼게. 그림 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2인 애를 가만히 놓았더니 얘가 열을 발생하면서 뭐 마찰이 있었나 보지? 열을 발생하면서 빗면을 내려와서 바닥에 되니까 0.62가 됐다. 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얼마 깎였니? 0.42만큼 깎였지? 그게 바로 기억의 얘기 나왔네. 기억은 사실 우리 중간고사 때 1단원 얘기라서 이번 연력학이랑은 좀 상관없는 내용이다. 가에서 물체는 빗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0.42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였다. 기억 정답이네. 그림 나는 뭐냐면 아까 내가 말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차가운 바닷물을 얘를 흡수해. 그래서 이 차가운, 안 그래도 차가운 바닷물인데 이 차가운 곳에서 열 에너지를 뽑아내? 그래서 엔진을 가동하면서 더 찬 물을 배출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일단 차가운 바닷물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일단 찬 물을 받아서 얘를 뭔가 힘들게 끓여서 뜨겁게 만들면 그제서야 이 뜨거운 고온에서 나오는 열로서 뭔가를 엔진을 돌리거나 할 수는 있거든. 근데 이건 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니은 가에서 발생한 열은 모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비가역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일과 에너지가 열이 발생했잖아? 근데 내가 이 0.62짜리 바닥으로 떨어진 애한테 너가 지금 0.4만큼 잃은 열을 다 줄 테니까 올라가 봐라고 하면 올라갈까? 아니, 내가 따로 밀어주지 않는 이상 그 열만 준다고 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비가역 반응이라는 거지. 따라서 전환될 수 없다가 답이야. 니은 틀. 디귿. 나에서 배가 스스로 차가운 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더 찬 물을 배출하는 현상은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지 연력학 2법칙에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틀. 답은 1번. 기억만 답이네.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가 연력학 2법칙이다. 자, 추가적으로 바로 그 아래 문제 수능 특강 70쪽에 10번 문제 볼까? 뚜껑이 열린 향수병에서 향기 분자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대. 이게 왜 퍼져나가냐면 고립된 계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기체 분자들은 엉망진창이 되는 걸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라고 여기거든. 연력학 2법칙. 따라서 공기 분자와 향수 분자가 서로 정확하게 나뉘어진 게 아니라 뚜껑이 열린 상태면 뭐가 공기 분자고 뭐가 향수 분자인지 모르게 엉망진창 섞인다. 이게 바로 연력학 2법칙이거든. 향수병에서 향기 분자가 공기 중으로 퍼져. 그런데 다시 모이지 않아. 연력학 2법칙, 비가역 반응에 대한 연력학 2법칙 내용이지. 기억 비가역 반응이다. 정답. 2법칙으로 설명 가능하다. 정답. 이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으로 열이 혼자서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당연히 이동할 수 없다고 했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했다가는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했다가는 뜨거운 물은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물은 더 차가워져서 정확하게 물이 구별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현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원래 상태가 뭐였는지 구별할 수 없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그 법칙이 바로 연력학 2법칙이잖아. 따라서 향수 분자가 공기 분자와 섞이는 이것과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다. 괜찮니? 여기까지가 연력학 2법칙이고 연력학 3법칙은 사실은 있긴 하지만 우리 그 물리학 1에서는 배우지 않아. 그러면 이제 19번 프린트까지 하고 그 다음 20번부터는 문제를 계속 풀도록 할게. 고생했어요.